네, 안녕하세요. 라헬입니다. 오늘은 급묘하실 다음에 좌표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좌표라는 것은 일단 보통 연월일시에 그 자리가 가진, 그 간지가 가진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주 해석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연월이라는 사주 간지는 특히나 인생의 기초, 초석이 다져지는 부분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어떤 것이 과연 있는 것이 좋은가, 있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놨고, 똑같은 글자, 예를 들어 내 사주에 정인이 있는 사람이 나도 정인 있어, 나도 정관 있어. 똑같이 정인과 정관이 있지만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그 글자가 잘 들어와 있나 이런 거를 확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글자 자체를 떠나서 오행적으로만 봤을 때도 만약에 연월에 수하고 화만 있다. 그러면 연월에 목과 금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금과 목이 없이 이 시기에 삶을 산다면 보통 이 시기가 농사로 치면 농사를 짓는 초입의 시기인데 이때의 목은 호미하고 농기구에 해당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목의 성질 자체가 구체적인 동작이 이루어지잖아요. 목은 올라가겠다는 구체적인 동작, 유연하게 올라가겠다는 구체적인 동작이 이제 있는데, 만약에 연월에 수하고 화밖에 없다면 이 무슨 도구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없이 손목이나 팔목이나 곡지의 성질을 가지고 구체적인 동작이 이루어지는 그런 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운동,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목이 없다. 어려서 성장 과정에 목과 또 화하고 수만 돼 있으면 금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소년 시절에 목과 금의 논리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손이나 발이 없는, 목이 없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행동을 못하는 상황이면 결과적으로 행동이 부족한 거죠. 이 시기에 수하고 화가 있으면 무언가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반대로 이 목이랑 금이 이 시기에 있다면 열심히 이제 행동하고 노력을 하지만 화하고 수라는 융통성이나 변화성에 대한 요소, 그런 요소는 또 타고나지 못했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적응력, 여기에 목하고 금만 있다면 또 적응력이 느리고 매사에 조금 천천히 느리게 한다는 표현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연월에 있는 육친은 사실 소년 시기에 영향을 받거나 또 자라는데 그러니까 재료, 어떻게 보면 흙에 이제 우리가 비료를 주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지 못하는 육친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소년 시절에 뭐가 있느냐, 연월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즉 이 뒤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연월에 만약에 관성이 없다면 명예 속성이나 감투를 쓰는 거, 그런 벼슬 이런 것들에 대한 논리가 강하지 못한 거예요. 반대로 너무 또 간이 강하면 그런 쪽으로만 논리가 강하고 실속이나 실리를 챙기는 그런 쪽의 논리는 또 약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게 중심이 되어 있냐, 연월에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 있느냐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좀 알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틀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던 거 어느 정도 이제 보면 이 연월에 뭘 갖추는 것이 그래도 좋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특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체로 연은 젊은 날의 삶의 수단이나 삶의 수단, 이제 환경들이 되는 구간인데, 이때에는 대체로 인성이나 재성이라고 하더라도 정제 속성 이런 것,
네. 또 식신 이런 글자들이 들어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어린 시절 인성이면 책가방을 들고 잘 다닌다. 장차 공부나 학문적인 부분에서 이제 성과를 보인다. 이런 뜻이고 또 정제, 물론 편제도 괜찮긴 합니다. 연애는. 이 재성이라는 것이 이제 있다면 먹고 사는 환경이 이제 원만한 것, 이런 것을 뜻하고 또 식신도 잘 먹는 거예요. 식신이 먹는 것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잘 열려 있는 것으로 성장성이 좋다. 그래서 연애, 인성이나 정제나 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식신이 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학문과 안정적인 가정에서 잘 먹고 잘 크는 이런 글자를 뜻하죠. 이 부분. 그리고 관성이란 글자도 연월에 이렇게 와 있으면 소년 시절에 그리고 또 이것이 좀 과하면 건강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있다면 이것이 젊은 날에 좋은 것을 많이 보고 제어하는 룰 같은 것을 잘 보고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젊은 날에 좋은 것을 보고 닮으면서 큰다. 그래서 연월에는 들어가면 좋은 것들이 인성, 재성, 식신, 그 다음에 관성인데 관성 중에서는 편관은 조금 마이너스. 좋은 거는 그러니까 세모, 관성이 정관이 더 좋죠. 정관이. 이제 상관은 여기에 왜 들어가지 않느냐? 같은 식상인데 식신은 되지만 상관은 왜 여기에 넣지 않느냐 하면은 상관이라는 것 자체는 조직 사회를 깨버리는 거예요. 도전의식, 도전. 어린 시절에 도전의식이 강하다는 것, 혁명을 일으킨다는 것, 어려서부터 뭔가 이런 틀 같은 게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괴롭혀 이러면서 대장질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상관은. 그래서 연월에 상관이 들어가는 건 크게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것도 자리나 여타 힘으로 인해서 그게 조금 약해질 수 있지만 어쨌든 상징성은 있다. 자꾸 틀을 깨려고 한다.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학교라는 틀에 매여서 다녀야 하잖아요. 그거는 의무 교육이니까 이제 그 의무 교육조차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상관을 놓는 거는 조금 어린 시절에 배운 게 주먹이나 그런 칼 이런 거라고 상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월에 또 당연히 관성이나 인성이 있는 것이 좋고 물론 금전 환경은 식신이나 재성인데 금전 환경이 식신이나 재성인데 그럼 월에 식신이나 재성이 있다 이러면 젊은 날에 글 공부랑은 좀 멀어지니까 크게 좋은 건 아니죠. 다시 말하자면 지금까지 설명이 연애는 인성, 정관, 식신, 재성 이것들이 있어도 돼요. 왜냐면 이건 조부모의 역할이기도 하고 조부모 자리이기도 하면서 어린 시절 내가 진정한 공부를 막 할 땐 아니니까 원래 1살부터 최소 15살 이럴 때는 잘 먹고 잘 크는 것도 중요하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이제 공부하고 나가야 하는 시기에는 필수가 인성, 관성이죠. 이거는 편관, 정관 모두 상관없고 인성 또한 그래서 만약에 이때에 식상이나 재성이 들어온다, 정제든 편제든 들어온다 하면 공부가 조금 짧은 거죠. 이때부터 들어와 있는 분들은 사업하거나 장사하거나 이제 돈 벌려는 그런 게 강해요. 그래서 사회적인 약간 참여의 패턴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젊은데 재물을 꿈꾸는 것이기 때문에 소년의 장사를 꿈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월에는 사실은 인성이나 관성이 들어오는 게 더 좋고 물론 식신, 정제 이런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들어오는 게 나쁘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공부 인연이 좀 짧아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 일에는 배우자나 자식의 별이 있으면 네, 좋은 거죠. 네. 네. 배우자나 자식이 1에 이렇게 와 있으면 네, 뭐 배우자면 남자면은 여기가 관성일 거고 여자면 식상일 거고 뭐 배우자 남자면 네, 재성이고 여자면 관성이듯이 뭐 이런 글자가 여기에 놓여져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야 뭐 배필 인연도 좋고 뭐 자식 인연도 좋다 이렇게 보고 네, 시 또한 자식 관련 네, 글자가 있는 것이 좋은 거죠. 여자면 네, 식상, 남자면 네, 관성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통 연, 월, 일시에 들어오면 좋은 글자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어떤 식의 네, 삶을 살게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보는 것보다 예시로 하는 게 좋으니까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유튜브에서 네, 확인을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던 분 그레이스 님이었으니까 네, 보면 네, 까치 네, 닉네임은 까치님. 여자분이실까요? 네, 여자분이시겠죠? 네, 생년월일이 1991년 네, 02월 23일 양력이고 아침 10시에 태어나셨다고 하시네요. 네, 여자분이시라고 이름이 있으니까 이제 이건 닉네임이고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일단 여자분이라고 놓고 제가 자주를 풀이하겠습니다. 네, 신미 네. 신민년 네. 경인월 갑자일 기사시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좌표론을 공부했죠. 네. 좌표 네. 년에 있어야 할 것들 인성이나 정관이나 네, 재성이나 식신을 뜻해요. 이분은 정관과 정제가 있네요. 네, 소년기 시절에 제대로 된 룰, 봐야 할 것을 보고 컸다. 그리고 안정적이고 먹을 수 있는 재물이 있는 집안, 네, 그런 곳에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주죠. 그 다음에 월은 네, 평관, 비견. 월에 와서 이제 이 사주가 평관과 비견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 때문에, 친구 때문에 네, 스트레스 있었을 것으로 보이죠. 이 사주 자체가 월에 비견을 뒀다는 거는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것, 네, 사실 이 사주가 비견이 또 굉장히 강한 사주는 아니기 때문에 동료나 친구에게 도움도 받는 사주예요. 하지만 어쨌든 경쟁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거. 이 시기에 또 평관이라는 건 본인을 조절하고 절제하는 관의 속성이 바로 이제 월 1일에 이렇게 바로 옆에 붙어 있죠. 그리고 월에 있고 젊은 날에 공부해야 되는 시기에 경쟁성이 심한 곳에서 놓여져서 공부했다. 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네요. 지금 31세 이시니까 이 중간 시기를 거쳐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아직도 공부를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시험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취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취직을 했다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직장 네. 또는 시험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나라 일에 관련된 그런 일 하지만 경쟁성이 높은 그런 곳에서 일을 하거나 네,
준비하거나 이런 가능성이 높네요. 본인 일에 이제 태어난 날에 이 자리에 배우자나 자식이 들어오는 게 좋은데 네, 배우자가 아닌 엄마가 들어와 있어요. 이 사주는 부모로 인해서 네, 엄마로 인해서 네, 당연히 좋은 점도 있지만 조금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보다 한 단계 뒤로 와 있기 때문에 부모지만 뭔가 약간 조금 내가 챙겨줘야 되는 엄마, 계속 신경 쓰이게 되는 엄마. 네, 보통 이런 사주 약간 효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사회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네, 그런 틀 같은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사주도 네, 부모 곁을 떠나야지 성공하는 사주예요. 부모 곁을 이제 떠나야지만 성공하는 사주예요. 마지막으로 시간에 있는 거는 정제하고 네, 식신이죠. 여자한테는 식신이 자식이고 네, 이 자식이고 이 재성과 두 개의 조화도가 좋죠. 네, 화생토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주는 시간도 네, 매우 좋네요. 시간에서 자식이 자식의 역할을 하고 그 자식이 안정적인 재물을 네, 자식이 돈을 번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식이 태어나면서 안정적인 네, 그런 재물 이런 것들이 꽃을 피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제 자기 자리가 제대로 이제 있는 거죠. 다만 이 속성 자체가 화토이기 때문에 이 까치님 자체도 말년까지 뭐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안정적으로. 일단 이제 금묘화실 쪽으로 우리가 이걸 살펴봤어요. 네. 이 사주 자체는 화, 토, 금, 수, 네, 오행이 다 존재하는 사주라서 어쨌든 크게 인생이 엄청 왔다 갔다 하거나 다사다난하거나 뭐 이러진 않아요. 다만 이제 이 월의 편관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네, 본인 건강 이런 부분 조금 조심해야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네, 무난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너무 뭐 중간에 뭐 직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고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혼 그래도 뭐 이 연에 있어야 되는 글자, 월에 있어야 되는 글자, 시간에 있어야 되는 글자 등등이 어느 정도 그 자리를 잘 맞추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은 한 분 더 볼까요? 안나라는 분이 또 글을 남겨주셔서 일단 1979년 04월 23일 양력이시고 이제 여자분이시고 네, 태어난 시간은 유럽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유럽에서 태어나셨네요. 일단 이분은 이게 이 유럽에서 태어나실 당시에 그 변환하지 않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변환하지 않는 생년월일이신지 아닌지가 일단 확실하지가 않아서 보통 이제 해외에서 태어나신 분 사주를 보면 뭐 우리나라로 우리나라랑 시차가 있잖아요. 시차 계산을 해서 우리나라로 해서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일단 이분은 보통 해외에서 태어나신 분 사주 볼 때는 그냥 그 나라의 날짜와 시간을 말씀하시면 돼요. 그 나라와 날짜의 시간에 자연의 이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국 시차로 변화해서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는데 일단 그 부분이 이분은 확인이 안 돼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일단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글을 남겨주시면 다시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안나님은 제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네, 사주 좌표론 기초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